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2월 13일 벌써 12월이 됐네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12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이제 뭐 12월 중순이니까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나면은 연말이고 그렇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다, 그런 그 어떤 말이 참 어울리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죠. 한국은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총선이 있었고요. 총선의 어떤 그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이게 길게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 뭐 또 역사가 평가를 하겠죠. 미국 대선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지금 패배를 하는 분위기예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확정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코로나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편 투표가 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집 밖에 나가기가 겁나니까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나이 드신 그 노인분들이 거의 우편 투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트럼프에게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우편 투표를 트럼프가 거의 사기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은 우리가 뉴스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 사람이 뭐 여러 봉투를 우편함에 넣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편 투표라는 게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트럼프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정적으로는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 특히 작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역시 그 인종차별적인 어떤 발언, 행동, 이런 것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쳤다 생각을 하고요. 또 코로나에 대한 대처하는 어떤 능력, 사실 트럼프는 올해 그 코로나가 이 정도로 본인의 그 목을 조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무책임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뭐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참 그 트럼프로서는 정말 그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거의 재선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중국 쪽에서는 좋아할 것 같아요. 중국은 아무래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면 중국하고 다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돌아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상황은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바이든도 결국은 미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처럼 뭐 무대포적인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조금 안도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로 인해서 중국이 받았던 어떤 그 고통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거의 이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도 중국의 어떤 그 스파이 관련한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중국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그런 자행했던 그런 것들, 뭐 중국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많이 이렇게 이슈화가 되면서 미국 국민들의 어떤 중국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하고 어떤 그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중국이 성장하면 한국은 그만큼
역시 어떤 그 경제적인 흐름에 있어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건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또 코로나 사태가 그걸 더 악화시켰다. 역시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죠. 코로나의 그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삶이나 또 국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전부 뒤바꿔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어떤 게 또 새로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모두들 하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꿔놨던 그런 그 코로나의 위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날짜 지금 현재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오늘 보니까 9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최고 숫자를 찍었습니다. 정부에서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둘 다 놓치는 그런 그 우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와 코로나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둘 다 놓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뭐 실수든 뭐든 어쨌든 상당히 안타깝고요. 자, 아예 확실하게 방역에도 초점을 뒀었더라면은 확산 속도가 훨씬 늦었을 거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효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게 그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는 한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와 경제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을 더 지키는 게 더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의 지금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만큼 의료진들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한 명이라도 더 사망자가 발생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그 격리되고 치료받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쪽에 주력을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확실하게 쪼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민들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덜하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좀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그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기를 잘 넘겨가지고 내년에 백신이 나오고 하면은 좋은 시기가 오겠죠.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12월 말입니다.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요. 경제가 무너지든 아니면은 좋든 얼마든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뭐 시장의 흐름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올해 마무리 잘 해서 내년에도 더 좋은 결과들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현재까지는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는 뭐 작년보다 수익이 훨씬 많이 났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끄러움은 없는데 좀 단기적으로 좀 흔들렸을 때 좋지 않았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2019년 수익률 많이 보셨죠? 역시 올해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12월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로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수익을 내 가지고 확실하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중기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다운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갔을 때 크게 갈 수 있을 그럴 종목들을 추천을 했고, 아직까지는 뭐 매수가 근처 부근에서 있습니다만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월에 매매했던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 자,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상승했고요. 자, 최고점을 다시 돌파했죠. 예, 코스닥도 상승했어요. 역시 최고점 화요일에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돌파를 하려는 그런 흐름입니다. 흐름 자체가 좋아요. 예, 둘 다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원인을 보면은 가장 큰 게 이제 바이오죠. 예, 크게 이제 우리가 제약이라고 합니다만은 제약업종의 흐름에 지수의 흐름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형주 흐름이 큰 영향을 끼쳐요.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예, 헬스케어, 예, 이 종목의 영향력이 크죠.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최근에 엄청나게 갔죠. 단기적으로 많이 갔어요. 가격 부담이 있는데 역시 단기적으로 뭐 크게 꺾일 그 정도 흐름은 아니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괜찮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형주예요. 대형주의 흐름이 워낙 좋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가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강세는 곧 지수의 강세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뭐 수급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뭐 매도하는 흐름,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좀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흐름을 유지하는 그 정도 어떤 패턴, 최근의 패턴들이 유지되고 있었죠. 사실 뭐 시장이 상승할 만한 그런 수급적인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의 어떤 그 매수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겠죠. 수익 실현을 해야죠. 이게 앞으로 6개월 1년 이상 계속 간다 그러면 계속 매수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텐데 가격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역시 매도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적당한 수위 조절,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여전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좋다는 건 코스피는 당분간 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변해요. 상황이 계속 변하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그동안은 상승에 무리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거의 좀 힘겨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최근에 해외 증시 상승과 함께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흐름이 계속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기존에는 제가 74,000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4,000원 왔어요. 더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8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만원까지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죠. 자, 그렇게 보면은 코스피가 더 간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2780이에요. 최소 2780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수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맞아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자, 최소한 2825, 2825 조금 더 낮겠죠. 예, 2825에서 2880 이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2900 근처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최소 1월 중순, 1월 중순까지는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1월 셋째 주죠. 1월 1일이 토요일이긴 쉬는 날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1월 11일 중순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주부터는 좀 이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한 번 정도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발작이던가 아니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던가 한 번 정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는 조심하자.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역시 뭐 단번에 급등을 하든 또 꾸역꾸역 가든 288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버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치상으로 또 시기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 단기에 예상했던 수치까지 오면은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더 뚫어줄 가능성도 있겠죠.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추가 상승이나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뭐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조금 더 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 과매수 구간이에요. 단기 과매수 구간. 여기선 더 가야지 끝납니다. 이 정도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상했던 수치까지 왔고요. 이제는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더 갈 것으로 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이번 주에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스파, 이 종목 골라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 조정받았을 때 한 번쯤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이날 추천을 했어요. 이날 추천을 했죠. 금요일에 추천을 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 가격이 9,700원에 추천을 했어요. 9,700원. 저 좀 고집이 세죠. 9,700원에 추천을 했는데 뭐 종목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20원 차이로 놓쳤어요. 20원 차이로 놓쳤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뭐 매수되면은 홀딩 사인이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5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아쉽고요. 100%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입니다. 단기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이런 건 운이거든요. 그리고 뭐 융통성 발휘해가지고 대충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단기에 좀 크게 수익이 났을 텐데 아쉽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한가 가격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아니면은 좀 위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덕성 우선주죠. 윤석열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인데요. 가격 메리트는 충분해요. 이 종목은 이제 하락을 멈추면은 저점 확인하고 접근하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입지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 발생하고 확실하게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 접근 가능하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9,000원 아래에서 계속 추천을 했었는데 안 잡히고 결국은 계속 갔어요. 이게 중기로 추천한 종목인데 상당히 아쉽죠. 잡히면은 무조건 간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가격에 대한 고집을 하다가 보니까 놓쳤어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특징주 리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일단 시장을 보시면은 역시 뭐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파생은 늘 말씀드리는데 장중 단타가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상방이 유리하다. 조정 시에 상방이 유리하다.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 조정을 받는 이런 구간에서 상방을 공략을 하면은 유리하다는 것이죠. 장중에도 그렇고요. 결국은 단기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장중이나 아니면 일봉상으로나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뭐 현재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과매수가 나오면은 오히려 하방 쪽으로 장중에 베팅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봉상으로는 역시 상방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조정을 받았을 때. 아니면은 뭐 일봉상으로 조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장중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뭐 상방 공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 다만 너무 심하다, 과매수가 심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단타로 하방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양방향 단타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낙폭이 크다, 장중이나 일봉상으로나 그랬을 경우에는 상방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역시 테마주 순환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도 순환매가 나오니까 개별주가 그냥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 접근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정치인, 그리고 뭐 뉴노멀, 코로나,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인 테마주 중에서는 지난주에 서현 말씀드렸는데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으니까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뉴노멀 관련주는 지혜는 에너지, 이 종목 움직임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괜찮다,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 바이오니아 역시 가격 메리트가 괜찮고요. 그리고 뉴지랩은 이번 주에 움직였어요. 결국은 지난주까지 계속 관심권에 두자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조금 더 빠졌지만은 결국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매수하신 분들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령제약 가격 메리트가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고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죠. 가격 메리트가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보자.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추가되는 종목은 광림, 그리고 하미셀. 자, 이 정도로 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니까 역시 더 빠지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나 해서 두 종목 추가를 했고요. 기존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역시 관심권에서 계속 보시거나 또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종목들은 골라봤습니다. 어쨌든 단기에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단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말입니다. 뭐 당분간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죠. 갑자기 변수가 발생해서 크게 빠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잘 관리를 해야겠죠. 어쨌든 가격 메리트는 없어요. 현재 시장의 가격 메리트는 없습니다.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은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정말 큰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영원히 갈 수는 없다.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또 관리에 대한 생각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봉수선생의 다음주 핵심 종목 일요일 무료 방송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